있으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지만 당시에 저는 정말 많이 힘들어 했었어요. 덜도 말고 더도 말고 딱 남들처럼 평범하게 살고 싶은 것이 제 소망이었는데 그 소망을 전 결국 이뤄냈거든요. 지금처럼 살고 있는 것이 딱 좋아요. 평범하게 산다는 것이 이렇게 어려운 일인 줄은 몰랐는데 역시 중간이 가장 어려운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살아온 이야기를 누군가를 붙잡고 한번 쏟아내고 싶었어요. 그게 이렇게 사연으로 이어지게 되었네요. 글로 쓰는 것은 처음이라 많이 서툴어도 끝까지 들어주시길 바랍니다. 사실 저는 제 가정환경부터 평범하지 않았습니다. 제 밑으로는 동생이 줄줄이 셋이나 달려있다 보니 항상 제가 동생들을 챙겨야 하는 입장이었어요. 제가 장남이었거든요. 그렇다고 해서 동생들이 착하고 바보 같냐고 물으면 그것 또한 아닙니다. 그리고 부모님들도 제겐 따뜻하고 자상하다기보다는 엄하셨고 지나치게 독선적이셨죠. 그래서 학창시절 내내 숨이 턱턱 막혔습니다. 그럼 집의 경제적인 부분은 여유로웠나? 그것도 아니었습니다. 가난이 가난을 낳았고 세 식구 먹고 살기도 바쁜 세상에 동생들까지 6식구가 되어버리니 그나마 쥐꼬리같이 남아있던 한 줌의 여유조차 증발하고 말더군요. 엄마가 둘째를 임신했다고 얘기를 했을 때는 마냥 행복했었고 셋째를 임신했을 때는 거부감이 들기 시작했었고 막내를 임신했다는 얘기에 저는 이 집을 탈출하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먹었던 시기는 제가 15이 되던 해였어요. 저는 그 시절에 아주 뼈저리게 느끼게 되었죠. 꼭 성공해서 이렇게 지질이 궁상을 떨면서 살진 않겠다고요. 그 시절 저희 집은 동네에서 제일 가난했었지만 제게는 동네에서 가장 부잣집인 곳에 살고 있는 한 여자아이와 친한 친구였습니다. 국민학교 시절에 같은 반을 무려 5년 내내 했었거든요. 다른 기회였다면 그 아이와 저와 친해질 수 없었겠지만 아무래도 순수했던 어린 시절에는 서로의 형편을 재고 따지지 않으니 저와 그토록 친하게 지낼 수 있었던 거고 그렇게 세월이 점점 흘러가면서 둘도 없는 친한 사이가 된 거였죠. 그 여자아이는 제가 평생을 봐왔던 사람들 중에서 가장 반짝반짝 빛이 나던 사람이었습니다. 주위에는 항상 사람들이 넘쳐났고 아내의 성품조차 비단처럼 고왔어요. 그리고 그런 아이를 전 남몰래 좋아했었습니다. 하지만 감히 제가 고백할 생각은 들지 않더군요. 처지가 너무 극명하게 다른 것을 어렸을 때부터 어렴풋이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 아이의 아버지는 항상 정장을 입고 다녔고 운전기사가 운전하는 자동차의 뒷좌석에 앉아서 출근하셨어요. 어머니도 항상 정장을 입고 다녔는데 손꼽히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셨죠. 저희 집 담벼락은 굳이 까치발을 들지 않아도 안에 누가 뭐하고 있는지 다 볼 수 있는 반면에 그 아이 집의 담벼락은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아 있었죠. 정원도 있고 도우미 아주머니도 있고 오르지 못할 나무는 쳐다보지도 말라는 말이 있죠. 제게 그 아이가 딱 그런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제 분수를 너무너무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아이와 친한 친구란 사실에도 전 만족하고 있었고요. 제가 저희 집 때문에 스트레스를 받는 날이면 어김없이 그 아이와 만났어요. 경사처럼 좋은 일도 아닌데 제 이야기를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그 여자아이뿐이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순간부터 전 그 아이를 만나면 두 가지의 마음이 공존하기 시작했어요. 제 이야기를 묵묵히 들어주며 진심 어린 위로를 건네는 아이를 향해 점점 커져가는 좋아하는 마음과 저와 처지가 달라 부유하고 화목한 가정에서 자라고 있는 여자아이를 향한 시기와 질투하는 마음이 말이에요. 그 아이를 만날 때마다 많은 위로를 받았지만 그만큼 다른 환경에 상처도 받게 되었어요. 저희 아버지는 알코올 중독이셨고 노가다를 통해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았으며
저희 어머니 또한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면서 돈을 버셨죠. 솔직히 전 부모님 원망 정말 많이 했습니다. 제게 희생을 강요하는 부모님이 너무 싫었어요. 장남이 되고 싶어서 되나요? 그리고 아이를 제가 만든 건가요? 아이를 돌보는 것은 부모의 책임인데 부모님은 그 역할을 제게 자꾸 미루셨죠. 한창 질풍노도의 사춘기 시절을 보내던 저는 엄마한테 대들었습니다. 이렇게 지지리궁상 떨면서 살 거면 날 왜 낳았어? 동생들은 왜 낳았냐고. 줄줄이 소세지도 아니고 가난한 형편의 애는 왜 넷씩이나 낳은 거야? 나 이번 주에 엄마 얼굴 처음 봐. 내가 왜 동생들만 돌보면서 치여 살아야 하는 거야? 책임도 제대로 지지 못할 거면서 내가 불쌍하지도 않아? 맨날 김치 올려 김에 밥 싸먹는 것도 지치고 그딴 건 먹기 싫다고 투정 부리면서 우는 동생? 이젠 꼴도 보기 싫다고. 지긋지긋해. 진절머리 난단 말이야. 그때 엄마는 제 뺨을 철썩 때리시더군요. 시끄러. 너만 지긋지긋한 줄 아니? 나도 지긋지긋해. 이게 어디서 배워먹은 버르장머리야? 싸가지 없이. 찬수야, 엄마도 힘들어. 너무 힘들고 지긋지긋해. 그런데 어쩌니? 이미 태어난 동생들을 어디 가져다 버리니? 어떻게든 먹여 살려야 될 것 아니야. 나도 너희를 위해서 새벽 내내 다리 퉁퉁 부어가며 온종일 서 있다가 설거지까지 하고 쥐꼬리만한 돈 받아서 집으로 돌아와. 장남인 네가 잘 알잖아. 네가 도와주지 않으면 이 엄마를 대체 누가 도와주니? 정말 끔찍했어요. 그리고 저는 그때 독립을 결심했습니다. 하지만 독립을 하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돈을 벌기 위해서는 일을 해야 했어요. 일을 하기 위해서는 성공을 해야 했고 성공을 하기 위해서는 공부를 해야 했죠. 저희 형편의 사교육은 꿈도 꾸지 못했고 그저 제가 할 수 있는 공부는 교과서를 읽고 또 읽는 것들이 전부였죠. 그래서 저는 남들보다 더욱 노력했습니다. 더 악착같이 매달렸고 더 냉정하고 매정해졌습니다. 동생들의 투정도 더는 받아주지 않았고 엄하게 화를 내기도 하면서 최소한의 돌봄만 해주었고 그 부분을 제외하고는 제 공부에만 몰두했어요. 제게 도움을 준 사람은 다름 아닌 앞서 말한 여자아이였습니다. 그 아이는 집에서 쪽집게 과외 선생님께 과외를 받고 요점 정리를 받고 그랬었는데 아무런 대가 없이 그걸 제게도 한 부 더 복사해서 나눠주었거든요. 전 염치 없이 그걸 받아 챙겼습니다. 고마워하면서요. 다행히 저와 제게 많은 도움을 준 부잣집 아가씨 소연이는 한국에서 세 손가락에 꼽히는 명문대에 입학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국립대였고 소연이는 사립대였죠. 정말 뛸 듯이 기뻤어요. 저는 한국에서 제일 좋은 대학교에 갔거든요. 악착같이 노력했던 나날들이 헛되지 않았구나. 나도 이제 괜찮은 인생을 살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며 두근거리는 마음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저도 수연이도 다니고 있던 학교에 명문대 합격이란 타이틀로 현수막이 걸리기도 했죠. 제가 공부를 잘하는 건 알고 있었는데 이 정도일 줄은 몰랐던 모양인지 부모님도 놀라워하셨어요. 그런데 부모님이 하루는 절 불러 앉히시더군요. 그러시며 한다는 말이 찬수야, 대학을 꼭 가야겠니? 였습니다. 무슨 소리냐고 반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그러셨죠. 네 엄마 말이 100번 맞다. 우리 형편의 대학이 무슨 말이냐? 합격한 건 잘했다만 우리 형편을 생각해야지. 너 뒷바라지 할 돈이 어디 있니? 네 밑에 동생만 셋이야. 그냥 바로 공장이든 뭐든 들어가서 돈 벌어서 가게에 보탬이 되어야지. 우리도 나이가 있잖니. 좀 쉬자. 아들 낳은 덕 좀 보잔 말이야. 그 말을 듣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내가 공부하는데 손 벌린 적 있어요? 내가 학원을 보내달랬어요? 아님 과외를 시켜달랬어요?
남들은 전교권에서 놀면 집에서 알아서 시켜주는 비싼 교육, 내가 한 번이라도 해달라고 조르기라도 했어요? 이건 순전히 제가 잠 안 자고 악착같이 독하게 버티고 버텨서 얻은 결과물이에요. 그런데 뭐라고요? 대학 가지 말고 공장에 들어가서 돈이라도 벌라고요? 동생들 뒷바라지를 왜 내가 해야 되는 건데요? 저도 이딴 집구석 지긋지긋해요. 너무 싫단 말이에요. 왜 자꾸 저한테 희생하라고 하는데요? 내가 동생 낳아달라 그랬어요? 이제껏 저한테 공부하기 좋은 환경을 주기를 했어요? 아니면 참고서 사라고 돈을 쥐어주기를 했어요? 나 공부할 때 애들이 다 쓰고 버린 참고서 주워서 썼고, 필기구 살 돈도 없어서 몽땅 연필 버리는 것들 주워서 볼펜대에 끼워서 썼어요. 그런데 이제 저한테 돈 벌어서 애들 뒷바라지나 하라고요? 전 동생들 싫어요. 지들 앞가림 하나 못하는 애들 앞가림을 대체 제가 왜 해줘야 되냐고요? 씩씩거리며 대든 그날 아버지께 정말 흠씬 두들겨 맞았습니다. 두 번 다시 이 집안에 저도 발 안 들이밀 거예요. 나도 이 순간 이후로 부모 없이 살아갈 테니까 그쪽들도 장남 죽었다 생각하세요. 라고 외치고 제 짐을 챙겨서 그 길로 집을 나왔습니다. 그런데 제가 갈 곳이 어디 있겠어요. 늘상 가던 놀이터에 앉아 있었는데 우연히 소연이와 만나게 되었어요. 그곳은 저희 두 사람만 아는 비밀 장소였고 서로 우울한 일이 있으면 그쪽을 찾아갔었거든요. 소연이는 얼굴에 멍이 든 저를 보고 놀라며 무슨 일인지 다그쳤고 전 자초지종을 말했습니다. 그때 소연이가 제 이야기를 듣고 가장 먼저 한 일이 있어요. 잠시만 기다려보라는 말에 잠자코 기다렸더니 그 사이 소연이는 집에 들어가 자신의 통장을 들고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500만 원이란 매우 큰 돈이 들어있었죠. 이거 너 주는 거 아니고 빌려주는 거야. 첫 학비는 이걸로 내고 하숙집에 들어가서 살아. 알았지? 나도 엄청 힘들게 모은 돈이니까 너 이 돈 꼭 다 갚아야 한다. 자존심 때문에 거절하고 싶었는데 저한테는 죽거나 까무러치거나 선택지가 그런 것들 뿐이라 눈 딱 감고 소연이의 동정인지 호의인지 모를 그 통장을 받았습니다. 고맙다고 훌쩍이면서 말이에요. 그렇게 저와 소연이의 대학 생활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저는 대학을 다님과 동시에 아르바이트를 시작했고 소연이에게 다달이 20만 원 정도를 주었어요. 그렇게 2년이 지난 이후에 500만 원을 다 갚을 수 있게 되었고 군대에 입대를 했죠. 시간은 빠르게 흘렀습니다. 그 사이 소연이가 제 면회도 와주기도 하고 편지도 보내주기도 하며 그렇게 지냈어요. 형편의 차이가 커서 소연이를 짝사랑하는 마음을 자각은 하고 있었는데 제가 가장 초라한 모습일 때도 절 외면하지 않는 소연이가 저는 시간이 갈수록 좋아졌습니다. 하지만 소연이와 만남을 가지기엔 제 처지가 너무 초라해서 마음을 전할 수도 없었죠. 제가 성공을 해야 할 이유가 또 생겨버린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저녁 이후 바로 복학을 했고 정말 죽기 살기로 무척이나 열심히 살았습니다. 지금 시간을 돌려서 그렇게 살아보라고 하면 못할 정도로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남들보다 조금 더 일찍 졸업을 할 수 있게 되었고 곧바로 취직도 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렇게 첫 월급을 받는 그날 저는 소연이를 레스토랑에 데려가 아주 비싸서 손이 벌벌 떨리는 가격의 스테이크와 와인을 사주면서 제 마음을 고백했습니다. 수없이 되뇌었던 말인데도 한참을 버벅거렸죠. 소연이는 불타는 감자처럼 빨가진 제 모습에도 진지하게 제 고백에 귀를 기울여 주었고 또 대답도 들려주었습니다. 결과는 승낙. 소연이는 자신도 제가 좋다고 왜 이렇게 늦게 고백하냐고 조금만 더 늦었으면 안 받아줬다고 귀엽게 툴툴 거리면서 제게 자신도 오래 좋아했다고 말을 해주더라고요. 그 말이 얼마나 뛸 듯이 저를 기쁘게 한지 소연이는 아직도 모를 겁니다. 그렇게 시작한 저희 두 사람의 연애는
정말 환상적이었습니다. 음식 취향부터 성격까지 정말 아기가 딱 맞는 퍼즐 조각처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맞아떨어졌고 저희들도 천생연분이라 느껴질 정도더라고요. 또 제가 돈을 벌기 시작하면서 소연이에게 그간받았던 모든 것들을 곱절로 돌려주기도 했어요. 그럴 때마다 소연이는 손사래를 치면서 과하다고 경고했지만 전 그것도 모자라다고 생각했어요. 그렇게 저희가 30대를 바라보던 어느 순간이었습니다. 저는 어느새 모은 돈으로 하숙집을 떠나 작은 원룸에 전세로 살고 있었어요. 전 그날 저희 집에서 잠을 잔 수연이의 모습이 아침에 눈을 뜨니 제일 먼저 보이더라고요. 그때 그 행복을 놓치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 이 여자다 하는 마음이 들기 시작했고 수연이와의 결혼 생활을 꿈꾸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저는 프러포즈를 하게 되었고 소연이는 다행히 기쁘게 제가 한 프러포즈를 받아주었습니다. 가장 큰 고비를 넘겼더니 또 다른 고비가 절 맞아주더라고요. 바로 소연이의 부모님이셨습니다. 저는 정말 걱정이 많았어요. 너무 크게 느껴지는 집안의 경제적인 격차에 기도 많이 죽었고 게다가 저는 대학에 합격함과 동시에 부모님과의 인연을 거의 끊다시피 하며 집을 뛰쳐나왔으니까요. 소연이는 제게 참 따뜻합니다. 배려도 많이 해주고 항상 절 위해주고 절 도와줄 때에도 제 자존심을 지켜주고 최대한 상처받지 않게 돌려서 행동하거든요. 그런데 인사를 드리러 갔더니 소연이가 누굴 닮아 제게 이렇게 과분한 사람인가 했는데 두 분을 똑 닮았더라고요. 제 사정을 부모님께 무어라 전달한지는 알 수가 없었지만 저를 동정하지도 않았고 저라는 사람 하나만 봐주었습니다. 그게 어딥니까? 저라면 저 같은 놈한테 귀한 딸 줄 수 없다고 할 것 같은데 절 내치지 않으셨으니까요. 아버님께서 제게 담배를 태우러 나가자고 그러시더군요. 우리 소연이가 무척 오냐오냐 자랐고 남들보다 여유로운 형편인 곳에서 태어나 부족함 없이 누릴 것들 다 누리며 살았네. 소연이에게 대충 들어서 자네의 사정을 아예 모르는 것은 아니야. 다만 그 태풍에 우리 딸 휩쓸리지 않게 할 자신은 있느냐 말일세. 사실 난 자네가 별로 마음에 들지 않았었네. 집안의 차이도 그렇지만 몇 년 전에 자네 집을 뛰쳐나오면서 우리 딸 돈을 가져갔다고 하더군. 오죽했으면 그랬겠나 싶다가도 우리 딸이 한 푼 두 푼 모은 돈이라 너무 괘씸했네. 아직 소연이는 내가 그 사실을 안다는 것도 몰라. 나도 우연히 소연이 통장을 보고 한 사실이니까. 그런데 나중에 소연이가 결혼할 사람 소개시킨다고 데려오겠다고 하며 자네 사정을 대충 말해주는데 자네 그동안 참 잘 버텼다 싶었다네. 나는 위기를 극복하는 사람이 참 좋네. 그런 사람들은 밑바닥을 치고 올라오는 법을 너무 잘 알고 있거든. 사실 자네 조건? 단 하나도 나랑 우리 아내 눈에 차지 않아. 그건 자네도 잘 알고 있지? 지금 우리 소연이 선자리도 줄기차게 들어오고 그 사람들의 처지가 자네를 훨씬 웃도는 재력가의 사업가에 엄청 많네. 그런데 내가 자네를 사위로 허락하려고 하는 이유는 자네의 악착 같은 면 때문이네. 적어도 우리 딸 고생은 안 시키겠지 싶어서 말이야. 나는 소연이가 끝까지 지금처럼 밝고 행복하게 살기만 했으면 좋겠어. 자네 그렇게 해줄 자신은 있나? 나랑 우리 아내가 바라는 조건은 바로 그거 하나네. 저는 우렁차게 대답했습니다. 네, 자신 있습니다. 제게 소연이가 어떤 존재인 줄 아십니까? 소연이는 제가 가장 초라했던 시절에도 제 곁을 지켜준 사람이에요. 그런 소연이를 위해서라면 제가 뭔들 못하겠습니까? 맹세하겠습니다. 저 정말로 소연이 행복하게 만들 거예요. 그리고 저희 집안과 얽히지도 않게 하겠습니다. 아버님도 싫겠지만 누구보다 제가 귀한 소연이를 저희 집안 사람들과 얽히게 하고 싶지 않습니다. 전 낳아줬다고 부모가 아니라고 생각해요.
사랑을 듬뿍 줘야 부모라고 생각하거든요. 소연이에게 시댁은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겠습니다. 절 믿어주세요. 아버님은 한참이나 고민을 하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담배를 피시다가 저와 수연이의 결혼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물론 수연이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라는 신신당부와 함께 말이죠. 그렇게 저와 수연이는 결혼을 하게 되었습니다. 꿈만 같은 생활이 계속되었고 지금은 수연이를 똑 닮은 딸아이 둘을 키우고 있습니다. 제 인생의 대부분을 함께한 이 여자를 지금까지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어요. 이젠 아내가 된 소연이는 육아도 척척 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딸들도 사랑을 많이 받고 자라서 그런지 너무 착하고 예쁘고 바르게 자라고 있어요. 제가 아내를 많이 위하는데 그 모습을 보고 저와 결혼하고 싶다고 제잘거리는 딸들의 모습을 보면 행복해서 죽을 것 같습니다. 또 저는 결혼을 하게 된 이후 아버님이 하시던 사업을 물려받아 가장의 역할을 톡톡히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장모님과 장인어른을 제 부모님처럼 모시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제 두 분도 저를 사위보다는 아들이라 호칭하시기도 합니다. 누구보다 평범하지 않은 인생이었던 제가 이젠 어렵게 평범한 생활을 유지하고 있어요. 여기까지가 제 사연입니다. 요즘 사는 맛이 너무 납니다. 행복해서 말이에요. 여기엔 대부분 사람들이 고민을 많이 적어 올리고 나던데 저처럼 이젠 행복해진 사람들도 있다고 말하고 싶어서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